자, 보겠습니다. 음운 변동은 음운이 환경에 따라 바뀌는 현상이다. 음운 변동 중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경음화가 있는데 이들은 현대 국어와 15세기 국어에서 적용 양상의 차이가 있다. 우선 현대 국어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의 끝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외의 다른 하나의 자음이 오면 평파열음인 기역, 디귿, 비읍, 으로 바뀌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박, 꽃, 잎이 그 얘기이다. 한편 15세기 국어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의 끝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이 음절의 끝에 오면 기역, 디귿, 비읍, 시옷으로 바뀐대요. 그래서 즉 지읒은 시옷으로 바뀌고요. 비치읒은 치읒도 시옷으로 바뀌었나 봐요. 그 예이다. 이는 음절 끝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예디음으로 제한된 것과 관련이 있다. 결국은 차이점은 지읒하고 이 치읒은 현대 국어에서는 디귿으로 발음되는데 15세기 국어에서는 뭘로 시옷으로 발음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다음으로 비음화는 평파열음이라는 건 기역, 디귿, 비음 얘기하는 거고요. 비음 앞에서 동일한 조음 위치의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국물, 받는, 입는은 현대국어에서 비음화가 일어난 예이다. 15세기 국어에서의 비음화는 자, 다시 현대 국어 같은 경우에는 비음 앞에서 동일한 조음 위치의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래요. 현대 국어에서는. 그런데 15세기 국어에서는 비음화가 활발하지는 않았대요. 그런데 뭐만 디귿의 비음화만 일어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문노라. 즉 그래서 디귿이 니은으로 발음됐나 봐요. 용언의 활용에서 디귿의 비음화가 일어난 예이다. 한편 15세기 국어에서의 비음화는 현대 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후에 실현된답니다. 그 다음 훈난, 그 다음에 난난이 같은 경우에 결국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서 디귿으로 된 이후에 디귿이 비음화되어서 니은으로 발음 뭐 이런 얘기예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티읕, 티읕이 디귿으로 바뀐 후 비음화가 실현된 일이다. 그런데 현대 국어에서 달리 15세기 국어에서는 비읍의 비음화는 드물게 확인되고 기역의 비음화는 일어나지 않았대요. 결국 디귿의 비음화가 대부분이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마지막으로 경음화는 평음이 일정한 조건에서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즉 현대 국어에서의 경음화는 평파열음 뒤에 경음화, 평파열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벤소리 대기가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어간끝 니은, 미음 뒤에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리을로 끝나는 한자음 뒤에서 그 다음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서 일어났답니다. 그 예가 국밥 더듬지 발달할 것을이 있대요. 그 다음 15세기 국어에서의 경음화는 갈대애처럼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서 일어났대요.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는 일어났을 것으로 추측되나 표기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비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대에서 일어나는 경우만 나타나지 않았고요. 한자어 유음 뒤의 경우만은 확인되지 않았다. 자, 여기까지 한 거 본문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 현대 국어에서는 평파열음이 기역, 디귿, 비읍 중 하나로 바뀌었다. 뭐 이런 게 나와 있었고요.
근데 15세기에서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중 하나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차이점은 지읒, 치읓 같은 경우에는 현대 국어에서는 디귿으로 발음되는데 15세기 국어에서는 시옷으로 발음된다라는 거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 비음화. 현대 국어에서는 평파열은 기역, 디귿, 비읍이 동일한 조음 위치의 비음으로 바뀌었대요. 즉 기역은 이음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비읍은 미음으로 그렇게 바뀌었죠. 15세기의 국어에서는 디귿의 비음화만 나타났다. 그런데 음절의 끝쓰기 규칙이 적용된 후 그 다음에 비읍화가 적용되었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요. 그 다음 경음화는 현대 국어에서는 평파열음, 즉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된소리, 어강 끝 니은, 미음 뒤에서 된소리, 리을로 끝나는 한자어 뒤에서 된소리,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서 된소리, 뭐 이런 게 있었는데 15세기 국어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알를 뒤에서 된소리가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35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15세기 국어의 건난은 디귿의 비음화. 15세기에는 디귿의 비음화 맞고요. 디귿이 니은으로 발음. 그 다음 2번. 현대국어에 알려 15세기 국어의 막노라에서는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5세기 국어에서는 디귿의 비음화만 일어났기 때문에 기역의 비음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 3번 현대국어에서의 기역, 이응, 디귿, 니읍, 비읍, 미음이 다 비음화 되는 거죠. 기역은 이응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비읍은 미음으로 발음되는 거, 이거 비음화죠. 동일한 조음 위치의 평파열음, 앞에 건 다 평파열음, 뒤에 건 비음에 해당되는 쌍 맞습니다. 그 다음 15세기 국어의 안개, 감고에서는 모두 어미, 평음, 기역이 경음, 쌍기역으로 즉 된소리로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된소리 뭐만 나타났다?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서만. 따라서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 없으니까 당연히 된소리 안 나타났고요. 그 다음 15세기 국어의 전노라 빛나다에서는 모두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순차적으로 일어났을 것이다. 자, 전노라 같은 경우는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전노라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디귿의 비음화가 있으니까 전노라 이렇게 됐을 것이고, 그 다음 빛나다는 빛나다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옷은 그냥 시옷으로 발음이 됐겠죠. 오케이, 디귿의 비음화만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읍화가 순차적으로 일어난 거 이해는 맞지만 빛나다 같은 경우는 아니지요. 그래서 답은 5번. 자, 그 다음 36번.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 A에 들어갈 학생의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볼게요. 다음 제시된 현대 국어 자료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을 설명해 봅시다. 그랬어요. 보겠습니다. 자, 겉멋만 일단 뭐가 된다? 겉, 멋만. 이건 뭐다? 끝소리 규칙. 됐죠? 그래서 디귿이 니은으로 지금 발음됐잖아요. 겉멋만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는 뭐다? 비음화. 그 다음 꽃식물 처음에는 어떻게 된다? 꽃식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뭐다? 끝소리 규칙. 그래서 꽃식물 하게 되면 일단은 된소리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싱에서 기역이 이응으로 발음되는 거 비음화.
자, 낮잡는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타난다? 일단은 끝소리 낮잠에서는 된소리. 잠, 비읍이 미음으로 발음됐으니까 비읍. 자, 1번. 기억에서는 음절 끝의 자음이 니은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2번 일어났습니다. 겉멋만에서 할 수 있고요. 맞는 말이고요. 니은에서는 음절 끝의 자음이 이응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1번 일어났지요. 식물. 그 다음 3번. 니은, 디귿 뒤에서 일어나는 평파열음. 평파열음하는 건 뭘 얘기한다? 기억, 디귿, 비읍을 이야기한다. 맞는 말이고요. 4번. 기억과 달리 니은, 디귿에서는 음절 끝의 자음이 디귿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기억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디귿과 달리 기억 미음에서는 미음으로의 비음화가 일어났지요. 디귿은 뭐의 영향? 니은의 영향입니다. 자, 37번입니다. 보기 복합어를 분류어조에 따라 분류할 때 기억, 니은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복합어 잠깐 볼게요. 자, 복합어는 합성어, 파생어를 이르는 말인데요. 합성어라는 건 뭐냐면 어근과 어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근이라는 건 뭐냐면 품사를 판단할 수 있으면 어근입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 명사, 비명사. 그래서 합성어. 푸르다도 마찬가지. 높다, 형용사, 푸르다, 형용사. 품사를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둘 다 어근입니다. 어근과 어근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는 합성어. 근데 파생어는 뭐냐면 어근의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즉 맨발, 발은 명사, 매는 앞에 있으니까 접두사. 꽤 명사, 그리고 보는 어근 뒤에 있으니까 접미사. 이렇게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를 파생어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자, 헛수고 같은 거는 헛 플러스 수고 아니에요. 수고는 뭐 헛수고 명사, 그쵸? 수고 명사. 그래서 앞에 헛이라는 접두사가 붙었으니까 얘는 파생어. 됐고요. 어느 새는 어느 플러스 새의 결합이죠. 어느 관형사, 새도 마찬가지로 관형사. 그래서 얘는 합성어. 그 다음 톱질, 톱하고 질이겠지요. 톱 명사, 질 전미사. 그래서 얘는 파생어로 얘는 명사고요. 그 다음 마음것은 마음 플러스 것. 마음은 명사. 것은 전미사. 그래서 얘는 파생어. 품사는 마음것은 부사죠. 그 다음 꺽은 꺾다 동사, 쇠는 명사. 그래서 얘는 합성어. 뭐 품사는 명사고요. 꺽쇠는. 그 다음 지우개, 지우다 동사, 개는 전미사. 그래서 얘는 파생어로 얘는 품사가 뭐다? 명사. 자, 볼게요. 둘리상의 어근으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합성어 찾으란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합성어. 그 다음에 꺽새 합성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답은 몇 번? 1번.
그 다음 니은에 들어가고 접사가 어근의 뒤에 붙어서 어근의 품사를 바꿔줬나요? 어근 마음껏 명사를 부사로 바꿨고요. 동사를 지우개 동사를 뭘로 바꿨다? 명사로 바꿨다. 그래서 답이 1번. 자, 38번입니다. 보기 기억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지금 보게 되면 안긴 문장, 아는 문장 이러한 그 용어들이 선택지에 나와 있잖아요. 잠깐 보겠습니다. 자, 아는 문장의 종류, 명사절을 아는 문장, 관형절을 아는 문장, 그리고 그 표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사절, 절에 해당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안긴 문장이라고 그래요. 즉, 안긴 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 큰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명사절을 아는 문장, 관형절을 아는 문장, 부사절을 아는 문장, 서술절을 아는 문장, 인용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기억. 어머니는 아들이 비로소 대학생이 되었음을 실감했다. 자, 전체 문장 보게 되면 어머니는 실감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들은 비로소는 필요 없고요. 대학생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이는 복격조사니까 얘는 부호가 되고요. 되었다에 뭐가 붙었다? 음이 붙었다. 그러면 명사절이 됐고요. 명사절 뒤에 을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가 붙었으니까 이 절은 전체 문장에서 목적어로 활용되고 있다. 여기까지 파악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파스콘이 경계초소에서 본 동물은 늑대가 아니었다. 동물은 늑대가 아니다. 이가 전체 문장. 당연히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이 가는 복격조사. 그래서 얘는 보어가 되고요. 그 다음 파수꾼이 경계 초소에서 동물을 보았다. 이게 뭐가 붙어 있다? 니은이 붙어 있죠. 따라서 관형절. 여기에서는 전체 문장의 주어, 즉 동물은 이라고 하는 전체 문장의 동물과 절의 목적어가 중복되고 있죠. 그래서 동물을 생각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결심했다가 전체 문장의 서술어 누가 감독이 결심했다. 요것이 전체 문장의 주어 서술어고요. 그 다음 주장으로 삼았다. 삼다까지 할게요. 누가 감독이죠. 뭐 중복되고 있고요. 그게 생략된 거고요. 감독이 그 선수를 야구부 주장으로 삼다에 뭐가 붙어 있다? 기가 붙어 있고요. 그러면 명사절에 또 뭐가 붙어 있다? 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부사격 조사. 그래서 전체 문장에서 부사어로 활용.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지. 됐죠? 자, 기억에는 안긴 문장이라는 건 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긴 문장에 보호가 있고 니은에는 아는 문장, 전체 문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니은에는 아는 문장에 보호가 있죠. 즉 늑대가, 절에는 대학생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2번 선택지. 기억은 안긴 문장이 아는 문장의 목적어, 즉 기억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절이. 그 다음 디귿은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의 부사어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 보면 부사어로 사용되고 있지요.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니은과 달리 디귿의 암긴 문장의 서술어는 부사어를 필수 성분으로 요구한다. 즉 니은의 부사어는 뭐가 있냐면 니은에는 초소에서 이게 부사어입니다. 생략 가능 불가능 생략 가능하죠. 됐죠? 그 다음 디귿에서의 부사어는 야구부 주장으로 요게 부사어입니다. 생략하면 문장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생략이 불가능하죠. 생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사어를 필수 성분으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니은과 달리 디귿과 달리 니은의 암긴 문자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니은의 목적어 동물을 생략되어 있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선수를 목적어 생략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맞는 말이고요. 자, 그다음 5번 기역 디귿은 모두 암긴 문장의 주어와 아는 문장의 주어가 다르다. 근데 디귿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암긴 문장의 주어도 감독, 아는 문장의 주어도 감독입니다. 둘 다 감독이죠. 그래서 모두 요 말이 틀렸습니다. 그래 답이 5번. 자, 39번입니다. 보기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학습활동, 용언의 어감과 어미에 결합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해요. 용언의 활용에는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이 있는데 불규칙 활용 잠깐 보겠습니다. 자, 불규칙 활용, 디귿 불규칙, 디귿이 리을로 변화하는 거, 활용되는 거, 변화하는 거. 그 다음에 비읍 불규칙은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뀌는 거, 시옷은 시옷이 탈락하는 거, 르는 으 탈락 후 리을이 더 생겨서 리을러 리을라 형태가 되는 거, 우는 우가 탈락하는 거, 여는 어가 여로 바뀌는 거, 히읗 불규칙은 어간에 있던 히읗이 탈락하고 모음으로 된 아가 에로 변하는 거, 러는 모음 어가 러로 변하는 걸 러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다음 예문에서 밑줄 친 말의 기본형을 생각하면서 용언의 활용 양상을 설명해 보자 그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형 입다 에서 입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따라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규칙. 그 다음 아름다워 기본형 아름답다. 무슨 불규칙? 이웃 불규칙. 그 다음 죽을 쓰다. 변함이 없으니까 규칙. 그 다음 밥을 퍼 기본형 푸다. 어가 붙어서 우가 탈락했잖아요. 우 불규칙. 그 다음 벽에 걸다 기본형 변함이 없으니까 규칙. 눈길을 걸어 기본형 걷다. 리을로 변했잖아요. 디귿 불규칙. 그 다음 기본형 씻다. 변함이 없으니까 규칙.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기본형 있다. 에 어가 붙었는데 어간에 있던 시옷이 탈락하니까 시옷 불규칙. 그 다음 기본형 쌓다. 쌓아. 변함이 없으니까 규칙.
그 다음 8의 기본형 파라타 에 뭐가 붙었게요? 아가 붙은 거죠. 그래서 뭐가 됐다? 8애가 됐다. 그래서 어간에 있던 히읗이 탈락하고 아가 애로 변했으니까 히읗 불규칙. 자, 1번 A에서는 어간의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B에서는 어간의 비읍이 달라졌지요. 비읍불규칙. 니은 A에서는 어간의 형태가 유지되지만 B에서는 어간의 우가 탈락했으니까 우불규칙. 디귿 한번 A에서는 어간의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B에서는 어간의 디귿이 달라졌지요. 디귿불규칙이고요. 리을 A에서는 어간의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B에서는 어간의 시옷이 탈락했잖아요. 그래서 시옷불규칙. 그 다음 미음 A에서는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유지되지만 B에서는 어간의 히읗과 어미가 모두 없어졌다. 모두 없어졌다. 요 말이 잘못됐습니다. 아가 뭘로 변했다? 애로 변했다. 그래서 히읗 불규칙. 그래서 답이 5.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